성공과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성공을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것이다. 돈이 없다고, 시간이 없다고 핑계대지 마라. 기적은 내 안에 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적당히 살다가 원하는 것을 바라만 보는 삶을 살고 싶은가? 아니면 내 인생의 한 페이지를 치열하게 살며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삶을 살고 싶은가? 당신이 꿈이 아닌 현실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모든 걸 걸고 자신의 일에 뛰어들지 않은 것뿐이다. 단지 그것뿐이다. 책 읽는 다락방의 죄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고 있는 일이나 그 분야에서 성공하길 원합니다. 그로 인해 남에게 인정받고 부와 명예를 누리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느 분야나 성공한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우리는 왜 그들처럼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한 번이라도 모든 걸 걸어본 적 있는가? 란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전성민 씨의 이력이 독특합니다. 20대를 게임 중독에 빠져 폐인처럼 살다가 군복무를 하고 나온 31살에 자신에게 묻습니다.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후회 없이 모든 걸 걸어본 적이 있는가? 라고요. 그 뒤로 20대에 잠깐 시도했던 고시에 다시 도전하여 2년 만에 입법고시와 행정고시에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줄곧 간절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꿈이 있는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꿈이라면 지금 포기하는 게 낫다.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줄여줄 테니까. 꿈을 이루는 간절함은 이게 아니면 안 되는 간절함이어야 한다. 공감하시나요? 이 책은 1장,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데 남이 나를 인정할 리 없다. 2장, 결심했다면 모든 걸 끊고 일단 시작하라. 3장, 내가 정말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게 맞는가? 4장, 하루 이틀 할 거 아니다. 일희일비 하지 말자. 5장, 멈추면 실패지만 끝까지 밀고 나가면 실패가 아니다. 이렇게 총 5장 안에 성공 실화와 작가의 체험,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들을 예로 들면서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한 이유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가운데 몇 개의 글을 골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난독증이었던 그가 수능에서 만점 받은 이유. 난독증을 극복하고 인생 역전에 성공한 기업인 노태권 씨는 중졸의 학력으로 막노동꾼으로 일하며 두 아들을 키웠다. 그런데 큰아들은 학교 생활 부적응으로 자퇴했고 작은 아들은 건강상의 문제로 학교를 자퇴했다. 어려운 형편 탓에 사교육은커녕 아이들을 돌봐줄 시간도 없었다. 결국 두 아들을 가르치기 위해 직접 공부를 시작하기로 했다. 중학교 졸업 이후 공사장에서만 일해오던 그가 책을 보기란 쉬운 게 아니었다. 글씨가 녹아내려 제대로 읽거나 쓰기 힘들고 글자나 사물의 순서를 거꾸로 인지하기도 합니다. 난독증이란 건 2009년에야 알았습니다. 어릴 적에는 그저 학습 부진하나 전응아로 불렸죠. 그에게는 IMF 때 망한 경험도 있었다. 먹고 살기 위해
구두라도 닦으려고 구두통을 만들어 추운 겨울 서울역에 갔다. 그러나 3일 동안 구두를 한 켤레도 못 닦아 밥을 굶었다. 일을 마무리하려는 순간 구두통 위에 구두가 딱 올라왔다. 구두 위로 눈물이 쏟아졌다. 혹시나 얼어붙을까봐 얼른 닦아냈다. 3일 굶은 정신에 감사한 마음에 신들린 듯 구두를 닦는데 손님이 말했다. 당신처럼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처음 본다라고. 그때 그는 깨달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는 걸 알았죠. 그전에는 노력해 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젊을 때 고생은 했지만 노력은 하지 않았던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정도는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었어요. 구두를 닦던 그 마음으로 공부하는데 사람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가나다를 익히고 책을 읽게 되었다. 주유소, 공사장 등에서 단순 노무직 일을 하며 하루에 5시간에서 10시간까지 EBS 교재를 보며 공부에 매달렸다. 같은 책을 100번도 넘게 읽었고 자신이 이해한 만큼 두 아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었다. 수능 공부를 시작한 지 5년 만에 수능 기출문제를 7번 풀어 7번 모두 전 과목 만점을 받았다. 아이들 수준에 맞추어 교재와 문제지를 만들고 가르친 결과 큰아들은 서울대 경영학과 4년 장학생으로, 작은 아들은 한양대 연극영화과 수석으로 입학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할 수 있다고 믿으며 자신감을 가지라고 말한다. 제일 처음 아내로부터 글자를 배울 때 아내가 써준 글귀가 있습니다. 늦게 피는 꽃은 있어도 피지 않는 꽃은 없다는 말입니다. 인생은 실패할 때 끝나는 게 아니라 포기할 때 끝납니다. 언젠가 꽃을 피울 것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세요. 자신감은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생깁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다. 헨리 포드의 말처럼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 당신 생각이 옳다. 왜냐하면 미래는 당신의 생각대로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머릿속에서 걸어 나와라. 비앙코는 1987년에 설립된 덴마크의 신발 브랜드다. 2019년 비앙코는 승강기라는 타이틀의 짧은 광고를 선보였는데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는 두 남녀가 주인공이다. 승강기에서 종종 마주치던 이들은 금세 호감을 느끼고 사랑에 빠지게 된다. 머릿속으로는 결혼까지 상상한다. 하지만 여자가 회사를 그만두는 날까지 두 사람은 서로 망설이다 끝내 입을 열지 못한다. 그리고 던져지는 마지막 메시지. Step out of your head. 머릿속에서 걸어 나와라. 칸 광고제를 비롯해 주요 글로벌 광고제에서 수상한 이 광고가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생각만 하지 말고 머릿속에서 걸어나와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이다.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는 이들을 가난한 사람들이라 지칭하며 이렇게 말한다. 세상에서 가장 같이 일하기 힘든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다.
자유를 주면 함정이라 얘기하고 작은 비즈니스를 얘기하면 돈을 별로 못 번다고 얘기하고 큰 비즈니스를 얘기하면 돈이 없다고 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자고 하면 경험이 없다고 하고 전통적인 비즈니스를 얘기하면 어렵다고 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면 다단계라고 하고 상점을 같이 운영하자고 하면 자유가 없다고 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자고 하면 전문가가 없다고 한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구글이나 포털에 물어보기를 좋아하고 희망이 없는 친구들에게 의견 듣는 것을 좋아하고 자신들은 대학교 교수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지만 장님보다 더 적은 일을 한다. 그들에게 물어보라.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들은 대답할 수 없다. 내 결론은 이렇다. 당신의 심장이 빨리 뛰는 대신 행동을 더 빨리 하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대신 무언가를 그냥 하라. 가난한 사람은 공통적인 한 가지 행동 때문에 실패한다. 그들의 인생은 기다리다가 끝이 난다. 당신은 어떠한가? 당신은 가난한 사람인가? 아니면 머릿속에서 걸어나와 행동에 옮길 용기가 있는 사람인가? 인생에 한 번만이라도 무언가 시도해보라. 그것에 몰입해라. 바꾸려고 노력해라. 나쁜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 간절함의 대상인지 망상의 대상인지. 당신이 무엇을 꿈꾸고 원하든지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오직 당신의 간절함에 달려있다. 대한민국 해방 당시 45달러에 불과했던 국민소득이 불과 반세기 만에 3만 달러까지 성장한 배경에는 헝그리 정신으로 불리는 간절함이 있었다. 한강의 기적이든 내 삶이 바뀌는 기적이든 기적은 간절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다. 높은 목표를 달성하려면 간절한 바람이 잠재의식에까지 미칠 정도로 곧고 강해야 한다. 주위의 시선에 우왕좌왕하지 말아야 한다. 하고 싶다면, 하고자 한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길을 가겠다고 굳게 다짐하라. 그리고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굳게 믿어라. 그런 간절함이 없다면 처음부터 꿈도 꾸지 마라. 이나모리 가즈오. 간절함과 관련해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무언가를 원하는 것이 곧 내가 간절하다고 오해하는 것이다. 원하는 것과 간절함은 분명히 다른 것이다. 간절함은 무언가를 원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원하는 것을 넘어 온 마음을 다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을 의미한다. 30대의 내가 고시 공부를 다시 시작하면서 새롭게 느꼈던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표를 달성하길 원한다라고 말하면서도 공부하는 태도는 전혀 간절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늘 이렇게 말한다. 올해는 꼭 합격하고 싶어요. 저는 기획재정부에서 일하고 싶어요. 올해 합격해서 봉사활동도 하고 유럽 여행도 가고 싶어요. 이런 번지르르한 말들을 하면서
정작 그 꿈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은 딱 남들 하는 만큼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남들만큼이라도 하면 그나마 양호한 편이다. 주말이라고 쉬는가 하면 각종 모임에도 빠지지 않는다. 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며 합격자 발표 이전에 이미 그들이 불합격할 것이라고 확신했는데 정작 본인들은 불합격 통보에 실망하는 기색인 게 아이러니했다. 한때 20대의 나도 컴퓨터 게임에 중독되어 PC방에서 폐인처럼 지내며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적이 있다. 그럼에도 그때의 나 역시 합격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품고 있다고 생각했다. 착각이었다. 고시에 합격하면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부러움을 한 몸에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그게 막연히 출세의 모습이라 생각했다. 돌이켜보면 그때의 나는 고시라는 시험에 간절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저 합격이 내게 줄 달콤함만 생각하며 망상에 젖어 있던 거였다. 그렇다면 시험 준비, 창업 도전, 외국어 정복 등 무언가 목표가 생겼을 때 그것이 간절함의 대상인지 망상의 대상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가장 손쉬운 방법은 내가 그것을 위해 시간을 얼마나 쓰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간절한 목표일수록 그만큼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 자연히 목표를 달성하는데 포기해야 하는 것들도 많아진다. 목표가 있으면서도 그 목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또 다른 것들을 포기하지도 않고 있다면 그건 그냥 무턱대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길 기도하는 기우제와 다름없다. 우스운 건 그렇게 기우제식 행동을 보이는 많은 사람이 정작 비가 오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아쉬워한다는 것이다. 제3자가 보기에는 너무나 뻔한 결과일 뿐인데 말이다.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가인 이나모리 가즈오는 1932년 가고시마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부터 병치레가 잦았던 그는 공부에 몰두하기 어려웠고 오사카 대학 약학과에 들어가고 싶었으나 결국 시험에 떨어져 가고시마 대학 공학부에 입학하게 되었다. 그의 성에 차지 않는 작은 시골 대학이었다. 대학 졸업 뒤 그는 교토에 있는 쇼우 공업에 입사했다. 뉴 세라믹 연구에 몰두해 성과도 내고 새로운 제품 개발과 소재 개발에도 눈에 띄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회사에서 주류 세력인 교토대학 출신들에게 늘 무시를 당했고 신규 개발 프로젝트에서도 제외되고 말았다. 이나모리는 이 회사에는 자신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다. 퇴사를 결심한 그는 고향에 있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다. 월급이 올랐다고 회사에 남게 되면 저의 신념이 무너집니다. 부하 직원 중 8명은 저를 따라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남자의 일생의 중대사. 온 정성을 다해 일해볼 생각입니다. 2, 3년 후에는 반드시 훌륭하게 성공하겠습니다. 간절함으로 무장해 직원들과 밤낮으로 일에 몰두한 그는 점차 회사의 규모를 키워나갔다. 기술 개발과 사업 다각화에도 노력을 기울인 끝에 그가 창업한 교세라는 계열사가 100여 개가 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 그가 한 말 속에 그 답이 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모두 쏟아부었다면 그 결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땀 흘린 과정에서 보람을 찾고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 됩니다. 신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땀 흘린 사람의 땀 냄새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노력을 보니 당신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절실해진다며 신이 손을 내밀 정도로 자기 일에 대한 무한한 집념과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가는 의지를 가진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위대함과 평범함의 차이는 결국 마음가짐과 노력이라는 1%에 달려 있습니다. 간절함이 곧 꿈을 이루는 열쇠다. 파울로 코엘료의 소설 연금술사는 꿈을 향해 여행하는 주인공 산티아고에게 어느 노인의 입을 빌려 이 비밀을 전해주었다. 이 세상에는 위대한 진실이 하나 있어. 무언가를 온 마음을 다해 원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야.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은 곧 우주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때문이지.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는 게 이 땅에서 자네가 맡은 임무 안에. 어쨌든 자아의 신화를 이뤄내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부과된 유일한 의무지. 세상 만물은 모두 한 가지라네. 자네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는 자네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네. 너의 인생을 살아라. 지금 내게 간절함이 없다면 그 이유는 하고 있는 일이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진정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인가? 19세기 영국의 역사가 토마스 칼라일은 일생의 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생의 일을 발견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다른 행복을 찾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일, 그것이 일생의 일이다. 부모님이 원하는 일,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일, 그것은 일생의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나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고 해서 곧 일생의 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내가 군에서 제대할 무렵 다시 고시 공부를 하자고 마음먹은 배경에는 전역을 앞두고 읽었던 일생의 일이라는 책의 영향이 컸다. 앞으로 우리가 직장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시간은 그동안 살아온 시간보다 훨씬 더 길다. 누군가에게 나를 소개할 때도 가장 먼저 나를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내 일이다. 나는 진지하게 나에게 있어 일생의 일은 무엇일까 고민하기 시작했다. 돌아보면 내가 일생의 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한 적은 별로 없었다. 대학을 진학할 땐 행정학과가 무난하지 않겠냐는 부모님의 말에 행정학과로 진학했다. 대학에 입학해서는 출세하려면 고시에 합격해야 한다는 사람들의 말에 고시 공부를 시작했다.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남들 대학 갈 때 대학 가고 좋은 회사 들어가기 위해 열심히 취업 준비했을 뿐 한 번도 나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갖지 못했다. 진지하게 내가 원하는 일이 무엇이고 내가 잘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없었던 것이다. 일생의 일의 저자인 김민태 PD는 평생 후회 없을 일생의 일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5가지 질문을 던진다. 이를 2가지 질문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기준에서 평생 그 일만 할 자신이 있는가? 둘째, 사회에 뛰어들 준비를 하되 내가 정말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100세 시대, 평생 직장이 사라진 시대라고 하지만 그렇기에 오히려 더 평생의 업이 중요해진 시대다. 직장을 옮겨 다닐수록 내가 가질 일의 전문성이 더욱 중요하다. 내가 무슨 일을 평생의 업으로 삼는지가 인생의 행복을 좌우한다. 중요한 것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 곧 평생의 업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좋아하면서 동시에 내가 잘하는 일이어야 한다.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고 해도 내가 못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취미활동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것이 현명하다. 31살의 나이에 기약 없는 고시공부를 다시 시작한다고 했을 때 가족을 포함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만류했다. 그럼에도 내가 무모하게 다시 도전하는 길을 택한 원동력은 간절히 공부하면 합격할 것이라는 믿음과 이 길이 나의 일생의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공사장에서 일하던 인부들에게 누군가 물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인부의 짜증스러운 대답이 돌아왔다. 벽돌 쌓고 있는 게 안 보입니까? 두 번째 인부는 덤덤하게 돈을 벌고 있다고 했다. 행복한 표정에 세 번째 인부가 답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성당을 짓고 있습니다. 돈을 맞춰 일하면 직업이고 돈을 넘어 일하면 소명이다. 직업으로 일하면 월급을 받고 소명으로 일하면 선물을 받는다. 간절함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 영화 세월간이에서 세상의 기준대로 아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하길 바라던 파르안의 아버지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꿈을 쫓는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Live your life. 너의 인생을 살아라. 죽음을 기억하라. 이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진실이 하나 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이다. 돈과 권력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한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하지만 사람들은 인간이 유한한 삶을 사는 존재임을 자주 망각한다. 영원히 살 것처럼 돈에 집착하다가 정작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하늘로 떠난다. 오랫동안 함께할 것이라고 믿었던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뒤늦게 효도하지 못했음을 후회하기도 한다. 췌장암으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뒤 극적으로 회복했던 스티브 잡스는 이런 말을 남겼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할 것인가? 아니오라는 답이 계속 나온다면 다른 것을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의 순간마다 저를 도와준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로마는 어떻게 제국을 이루었나? 로마는 기원전 753년 로물루스가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이탈리아 반도 중부의 조그만 마을에서 출발한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와 유럽, 그리고 지중해를 넘어 북아프리카와 페르시아에까지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게 된 것이다. 지성에서는 그리스인보다 못하고 체력에서는 켈트인이나 게르만인보다 못하고 기술력에서는 에트루리아인보다 못하고 경제력에서는 카르타고인보다 뒤떨어지는 로마인들이 왜 그토록 번영할 수 있었을까? 역사가
에드워드 기번이 던진 이 질문에 대해 로마인 이야기의 저자 시오노 나나미는 그 답을 공존의 지혜에서 찾는다. 로마인이 모든 것을 다 하려 하지 않고 다른 민족이 더 뛰어나면 그 사람에게 일을 충분히 맡겼다는 것이다. 기번이 로마 제국 쇠망사에서 지적한 것처럼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이방인과 피를 섞지 않고 시민의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려는 편협한 정책을 펼치며 도시국가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로마는 달랐다. 로마는 노예나 이방인, 적이나 야만족을 가리지 않고 모두의 장점과 미덕을 취했기에 제국을 이룰 수 있었다. 이는 로마인이 모든 것에 다 뛰어나지 않음을 인정하는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겸손함은 인간이 언젠가는 죽는 유한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로마에서는 전쟁을 마치면 승리한 장군이 얼굴을 붉게 칠하고 4마리의 백마가 이끄는 전차를 타며 시내를 가로지르는 개선식이 거행됐다. 시민들이 환호하는 가운데 행렬은 개선문을 지나 시내를 가로질러 카피톨리노 언덕에 있는 주피터 신전까지 이어졌다. 황금색 토가를 걸친 장군은 백성들의 존경과 숭배를 한 몸에 받았고 각양각색 전리품을 운반하는 병사들과 사로잡힌 포로들이 그 뒤를 따랐다. 개선 장군에게 개선식이 열리는 하루는 그가 이룬 성취를 인정받고 로마 시민으로서 최상의 영예를 얻는 인생 최고의 날이다. 그런데 이 개선식에는 특이한 전통이 하나 있었다. 장군이 탄 마차에 노예가 함께 탑승하여 개선식 동안 끊임없이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속삭이는 것이다. 이는 승리에 도취된 개선 장군에게 교만하지 말라는 경고였다. 언젠가는 죽을 존재이니 너무 우쭐대지 말고 겸손하라라는 것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개선 장군에게 수여되는 관에는 이런 경고 문구들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죽음을 기억하라. 그대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뒤를 돌아보라. 지금은 여기 있지만 그대 역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로마인들은 영광의 순간에도 교만하지 말라는 충고를 되새겼다. 그것이 그들이 오랜 기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 시간이 흘러 로마가 교만하지 말라는 충고를 잊고 자만에 취했을 때 제국은 몰락했다. 짧은 인생. 내 삶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우선순위에 집중하여 한정된 시간을 더 가치 있게 사용해야 한다. 죽음을 기억하고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자.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그리던 내일이다. 간절한 마음 하나로 꿈을 이룰 수 있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을 겁니다. 중요한 건 그 기회를 잡으려면 준비가 돼 있어야 하고 그 준비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거나 이도저도 괜찮은 수준이 아닌 이게 아니면 안 되는 간절함으로 인생에서 이보다 더 할 수 없을 정도의 노력으로 해야 합니다. 이 책에 인용된 주인공들의 공통점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